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커피 브랜드를 떠올리면 어떤 곳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메가커피를 비롯해 단단한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떠오르시겠지만 그 중에서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해외 커피 브랜드를 떠올리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한때 몇 시간씩 줄을 서며 마시던 블루보틀은 이제 사람 없는 매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팀홀튼, 바샤커피 등은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도 SNS 피드를 가득 채우던 해외 커피 브랜드 중 일부는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등 빠르게 몰락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빠르게 몰락 중인 해외 커피 브랜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톤에 달하고 커피 잔수로 따지면 100억 잔의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커피 브랜드들에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글로벌 매장 수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매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요. 해외 커피 브랜드들에게 한국 시장은 일종의 테스트 베타인 셈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블루보틀인데요.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인 블루보틀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진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죠. 감성 커피 브랜드로 알려진 퍼센트 아라비카, 캐나다 국민 브랜드 팀홀튼도 한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해외 브랜드들의 한국 시장 공략은 처음엔 성공적인 듯 보였습니다. 특히 블루보틀은 2019년 서울시 성수동에 1호점 오픈 당시 수백 미터 줄을 서야 겨우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팀홀튼 역시 1호점 오픈 날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매장 앞에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섰죠. 하지만 이런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팀홀튼 신림역 매장입니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로 꾸며진 매장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역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잘 꾸며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팀홀튼 매장에서 머무는 1시간 동안 매장을 찾는 고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매장에 머무는 고객들조차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콘센트 자리에만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길 건너편에 위치한 더벤티, 투썸 플레이스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좌석이 없더라도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팀홀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본 대기 시간이 1시간 30분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블루보틀과 퍼센트 아라비카도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간다는 후기가 보일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외 커피 브랜드들은 브랜드 인지도와 비주얼 중심의 감성 마케팅을 내세우며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해외 여행에서 한 번쯤 경험한 이국적이면서도 사진도 잘 나오는 핫플레이스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초기에는 이런 전략이 먹히는 듯 했습니다. 너도 나도 자랑하듯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전략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매장, 단순히 커피를 즐기기에 너무 긴 대기 시간은 소비자가 2번 발걸음을 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도 한 번의 방문이면 충분히 찍을 수 있죠. 구태여 재방문하기에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재방문을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해외여행이 아닌 일상에서 한 잔에 6,000원에 달하는 커피를 매일 소비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해외 커피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며 기존 판매 가격보다 10에서 20%는 더 오른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시그니처 음료를 구매하면 거의 10,000원에 달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시그니처 음료 외 굿즈나 디저트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팀홀튼만 봐도 국내에서 자리 잡은 던킨이나 크리스피 도넛에 비해 특별히 다른 맛이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팀홀튼은 이미 오픈 초기부터 가격 논쟁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이디아나 메가 커피처럼 부담 없는 가격대의 커피 브랜드였던 팀홀튼이 한국에선 스타벅스 수준의 가격을 내세워 비판을 받았습니다. 블루보틀 역시 미국 가격 대비 약 1,0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을 내세우며 코리아 프라이싱이 아니냐 지적을 받았죠. 브랜드 측에서는 세금이나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판매 가격이 변경되었고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을 호구로 본 게 아니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정책들은 소비자들에게 해외 커피 브랜드들을 한 번쯤은 체험해 볼 만하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할 곳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해외 커피 브랜드들은 한국인의 취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지화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카페 음료는 단연 아메리카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하루에 마시는 음료 10잔 중 4잔이 아메리카노라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브랜드들은 단순히 기존에 유명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매장 콘셉트, 메뉴 구성, 전략을 펼쳤습니다. 팀홀튼의 경우 도넛과 커피 구성을 메인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던킨조차 도넛이라는 간판을 뗄 만큼 도넛은 한국 소비자 취향과는 잘 맞지 않는 메뉴였습니다. 이런 전략 실패로 팀홀튼은 인천 청라전 매장을 1년도 채 운영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블루보틀도 스페셜티 커피를 내세웠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커피를 자주 마시는 만큼 높은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영 운영을 고집하며 서울을 제외한 곳에서는 매장을 찾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일상에 가장 가까운 커피가 정작 일상에 녹아들지 못하니 매출과 멀어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네요. 반대로 저가 커피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일명 3대장으로 불리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등은 3,000원대의 커피를 내세우며 전국 단위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NH카드의 2023년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 금액, 건수, 고객수 모두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기도 했죠.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가격 대비 품질도 좋아졌다는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5,000원대 커피와 비교해도 맛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반응도 심심찮게 보이죠. 메뉴 개발 역시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해 시즌마다 제철 과일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40대부터 60대까지의 소비자들도 저가 커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장 부담 없는 일상 커피가 된 겁니다. 심지어 이런 저가 브랜드들은 배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높은 접근성과 빠른 회전율 그리고 간편성까지 갖춘 저가 브랜드에 프리미엄과 희소성 전략을 유지하는 해외 커피 브랜드 중 어느 곳을 더 많이 선택할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만 보면 해외 커피 브랜드들만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나타나는 중입니다. 골든 램지 버거 역시 초기에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비싼 가격과 한국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전략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중이죠. 화장품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마스카라로 알려졌던 메이블린 뉴욕입니다. 메이블린 뉴욕 코리아를 운영 중인 로레알 측은 올해 6월 30일을 기점으로 한국 시장에서 브랜드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죠. 루이비통모의 헤네시에서 운영하던 프레쉬 역시 지난 4월부터 국내 온라인 공식몰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들 역시 브랜드의 유명세로 한때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안이한 전략으로 인해 국내 브랜드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겁니다. 더 저렴하지만 성능이 좋은 화장품은 올리브영에만 가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분야는 다르지만 아예 철수까지 한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 뒤늦게라도 전략을 바꾸는 곳들도 있습니다. 블루보틀은 서울 중심지 5개 지점에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유지하던 미니멀함,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감성 대신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팀홀튼도 2028년까지 매장을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접근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려는 계획이죠. 요약하자면 해외 커피 브랜드들의 몰락에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 정책, 한국 소비자의 취향과 맞지 않는 메뉴, 현지화 부족, 강력한 국내 시장 경쟁자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기존 전략에만 머무는 건 오히려 몰락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내세운 전략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